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수출을 못하면 지금의 반이 된다. 삶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기예요. 라고 그래서 최근에 뜬 게 뭐예요?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밖에 생각이 없어요. 즉 이제 미래도 없어요. 망했어요 진짜. 제가 지금 한 10년 전쯤에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30년 뒤에 망할 거라고 추정했어요. 30년쯤 뒤면 우리나라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가 나빠질 거다. 저의 예측이었어요. 거의 2013년 정도겠죠. 그때 30년을 봤어요. 지금 이제 10년 지났거든요. 지금 20년이 남았잖아요. 이때는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상한데? 망할 것 같은데? 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책들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약간 저의 장점은 한 10년 정도는 땡겨서 뭘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땡기면 망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한 20년 땡기시거든요. 기후변화를 1980년대 하셨어요. 92년 그때 막 우리나라 참가할 때 그때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과장들하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기후변화 대사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실무자로 가셨던 분들 지금가 한 20년 앞서 보시는 거예요. 20년, 30년씩.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 보고 실력이 딸려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살짝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딱 10년 차이가 나요. 저는 10년 전에 지금 느끼는 그런 거를 딱 느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한국 경제는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운이 좋은 게 돈을 그나마 쉽게 벌 수 있는 막차를 탔다고 생각해요. 제가 젊었을 때 대기업 가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제가 공부할 때 뭐 그렇게 경쟁 심하지 않았고요. 박사 그냥 받았고요. 박사 받고 취업할 때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가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 어떻게 했냐면 붙어요. 집 가까운 데 갔어요. 대기업에 붙은 다음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갔다고. 아 거기는 강남이라 너무 멀어. 아 여기는 내 집 근처에 가까워. 말이 돼요? 가까운 데 간다니? 가까운 데 갔다고요 진짜로. 여러 군데 붙어놓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붙으면 그곳으로 이사갈 판이잖아요. 그게 어디든. 울산에 붙으면 울산으로 가야 되고. 대학교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건 4학년 때 하는 거지. 대학교 1학년은 일단 놀고 2학년 때 조금 공부 시작하고 3학년 때 열심히 한 다음에 4학년 때 취업 준비해서 취업하면 끝. 한 번 취업하면 30년 뒤에 은퇴 끝. 이거였다고 삶이. 그리고 10년 뒤에 죽고. 그때 나이가 6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은퇴하고 조금만 그냥 편하게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고민이 별로 없어요. 경제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집 있으면 집값 막 뛰고 지금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다 그런 혜택을 다 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 더 아래쪽이긴 하지만 저때 한 학년이 100만 명이에요. 지금은 한 학년이 30만 명이잖아요. 한 학년이 1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을 다 소화할 정도였으니 경제가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문제점. 첫 번째, 너무 수출을 많이 해야 돼. 이 정도로 살기 위해서 자원이 없어. 수출을 너무 많이 해야 돼.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수출해야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남미 자원 많고요. 뭐 아무데나 찍어보세요. 근데 자원이 많아요. 아니면 자원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잘 챙겨놨거나. 유럽이죠. 얼마나 약탈을 많이 해가지고 다 그득그득 창고에 챙겨놨는데 유럽은. 미국은 그냥 파면 다 나오고 중국도 파면 다 나오고 일본은 돈 엄청 벌어가지고 다 해외에다가 다 자산 뿌려놨잖아요. 우리나라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40%쯤 되죠?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전체 GDP 한 40%쯤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수출을 못하면 지금의 반이 된다는데 삶이. 의사가 뭔 소용이에요? 돈 낼 사람이 없는데 의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지금 다 의사 보내잖아요. 미친듯이 의사를 보내잖아요. 제가 볼 때 20년 뒤면 다 망할 텐데 수출 다 망하면 내수잖아요. 대기업이 지금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수출이 40%인데요 40%는 대충 그냥 중국 15, 미국 15, 기타 등등 10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좋았는데 중국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고 좋았는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15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일단 15는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15 남아있잖아요. 미국 15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미국에 건설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되죠? 이미 나 다 외국계가 50%좀 가지고 있잖아요. 50%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 아니거든요. 근데 일자리마저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회사 아니죠. 즉 나머지 15도 날아가요. 그럼 그 10은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든 뭐 유럽이든 이런 데일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쟁자 누구예요? 중국, 일본 있잖아요. 중국이 반, 일본이 반 해가지고 10도 날라.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이 날라갑니다. 20년 내. 요즘 이론 자꾸 나오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전과 죽은 후에 성장률이 10배 차이 나요. 죽기 전에는 연간 17.8인가 그랬고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연간 1.7이. 이대로 만약 20년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작은 지분율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생존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는 이미 많이 쪼개졌죠. 각자 경영체계로 갔죠. 는 잘 나가고 있지만 이제 비하대에서 2천만 원 초반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기차 연구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기차 연구한 게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제주도에 빨리 전기차 특화 구역을 세운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모든 걸 제주도에 다 해본다. 그리고 차는 100%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한다가 제 결론이에요. 근데 그거 한 게 누구예요?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그걸 한 거잖아요. 타이밍 좋게. 그리고 그때 내린 제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노트북 값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금방. 좀 전에 2천만 원 초반대라 그랬지만 그거 금방 1,0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지금 판매량이 얼마 안 돼서 2천만 원대예요. 전 세계가 그걸 사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1,000만 원 초반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1,000만 원 초반대면 노트북 비싼 거잖아요. 그럼 생일날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전기차를. 생일날 생일 선물로 아빠가 이제 딸한테 노트북 대신에 전기차 하나 사줄게. 저는 그걸 2010년도에 이미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이미. 왜냐하면 전기차는 배터리 말고는 만들 게 없어요. 배터리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싸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다 망해요, 이제. 그럼 배터리 회사 다 망하고 그러면 중국차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남는 게 뭐죠? 4대 그룹 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남는 거에 뭐 식품, 뭐 인터넷 다 내수잖아요, 전부 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그 4대 기업만큼의 수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4개가 없어지면 나머지가 커져가지고 대체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20년 뒤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20년 뒤에 은퇴하시면 되나요? 은퇴하신 다음에 50년 남았는데 그게 저의 포인트인 거야. 은퇴하고 죽으면 끝이면 신경 안 써도 돼. 자식이 책임지겠지.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은퇴할 때 20년 뒤에 은퇴했어요. 여기 40이어도 은퇴할 거잖아요. 30이면 조금 남았겠지만 은퇴하고 뭐 하시려고요? 커피숍? 다 망할 건데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런 것도 하기 좀 그렇고. 근데 하시게 됩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도대체 다른 길은 없냐? 제가 그 다른 길을 10년 동안 찾아봤다니까요. 그 다른 길은 뭐냐? 중소기업이죠. 대기업이 아니니까 중소기업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그동안 중소기업을 너무 많이 착취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힘이 없어요. 이게 화청밖에 못하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안 키워준 거예요, 아예. 키워주면 협상력 가지면 내가 비싸게 뭘 사와야 되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 언제부터 싹을 잘랐느냐? 80년대부터 기술 탈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보면 딱 본 다음에 카피 쫙 해가지고 딱 끊고 자기가 만든단 말이야. 다 공공연한 탓이래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이 어떻게 버텨요? 다 날라갔죠. 중소기업도 날라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다가 현재 있는 대기업들의 수명이 이제 70년, 80년, 90년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기업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죽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이유까지 덧붙여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기예요. 라고 10년 전에 판단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10년 뒤에는 드러날 거다. 그때부터 이미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다 망하고 있다는 게 이미 망하고 있었고 지금 계속 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2세, 3세들은 그거 안 물려받고 딴 거 하고 싶은데 신사업이 뭔지 모르죠. 그 사람들 지금 신사업이 맨날 찾고 다니는데 신사업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사업을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수는 좋아요? 나머지 내수는 좋아요? 내수의 핵심은 뭐죠? 우리나라 인구는 역사상 최초잖아요? 역사상 이런 인구 감소율과 이런 노령화 속도는 최초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최초예요. 애를 안 낳고 오래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과 기회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서 내수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경쟁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일자리가 있고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드는 거죠. 일자리가 날아가는데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와 경쟁이 줄어드는 게 같이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것 뿐이에요. 지금 대만이 그래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평균 임금이 훨씬 낮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TSMC밖에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대만은 매우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 일은 비슷하게 해요. 근데 월급이 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뜬 게 뭐예요? 벤처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 창업, 벤처 캐피탈은 좋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매칭 펀드를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민간이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돈을 대줘요. 2억 들고 오면 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돈 벌기? 딱 장악하고 나면 국가 돈 받는 게 너무 쉬워져요.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니콘이라고 개발된 회사들은 수출 회사예요, 내수 회사예요? 유니콘을 다 내수예요. 배달의 민족 내수잖아요. 수출인 거 한번 들어보세요. 유니콘 중에 토스 내수잖아요. 뭐가 수출이에요? 도대체 유니콘 중에 뭐가 수출이에요? 없다고. 물론 뭐 있을 수 있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하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다 내수예요. 수출이 없어요. 여기도 수출이 없어요. 벤처인데. 심지어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에요. 글로벌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벤처 기업들은 다 어디 가서 상장할까요? 이미 지금도 미국 시장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상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게. 그 얘기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이미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만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데도 다 망할 거예요. 다 미국으로 할 거니까. 지금 그 흐름이 매우 가속화되어 있고 이제 미국에서 24시간 주식시장을 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우리로 다 오고 우리가 돌리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 증권거래소는 다 망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약간 2부 리그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가 있고 한국은 약간 2부 같은 느낌으로 증권거래소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창업 생태계도 이제 미국만 남을 거예요. 거기다가 글로벌도 없고 수출도 없어. 내수만 있는데 내수는 쪼그라들 거야. 정말 심각하게 절실했어요. 10년 전에. 마지막 우리 아이들 풋풋하고 새싹 같은 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면 좋겠는데 제가 받았던 교육이랑 똑같아요. 국영수가 뭐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영어를 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왜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기초만 가르치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푸는 게 필요해요? 다 엑셀이 풀어주고 다 인공지능이 풀어줄 건데 개념은 알아야 되고 기본 기초는 알아야 되지만 지금처럼 교육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 뭐 원어민 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원어민처럼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원어민처럼 발음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가면 인도 영어 있고 그냥 동남아 영어 있고 그냥 유럽 영어 있는 거지. 왜 우리는 미국 영어를 그대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왜 원어민 있으면 막 가격이 100만 원씩 하잖아요? 영어 유치원? 왜 그런 데를 보내고 있어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육이. 자식 교육시키고 싶은데 뭘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돈이 걸려있으니까 안 바꾸더라고요. 교육부가 바뀌겠어요? 과외시장이 바뀌겠어요? 학원시장이 바뀌겠어요? 교육 출판업계가 바뀌겠어요? 지금 상태가 돈 벌기 좋은데 왜 바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신사업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존의 업계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안 바뀌고 있다. 미술계도 똑같아요. 지금 돈 잘 번다니까요. 굳이 뭐 20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객을 새로 유인할 필요가 없어. 이미 돈이 많으면 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5천만 원짜리 확 사가고 가요. 그럼 자기 2,500만 원 벌면 끝이에요. 부동산이랑 비슷해요. 5천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갤러리가 50% 갖는 거거든요. 그럼 직원 한 명 그냥 갤러리 보게 하고 대표는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있다가 하나 팔렸어요. 그러면 그래 너 인건비다. 그리고 2개 팔렸어요. 그럼 내 인건비다. 그리고 3개 팔렸어요. 그럼 우리 갤러리 이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잘 되는 갤러리들. 아래쪽 갤러리들은 또 힘들죠. 근데 아무도 안 바꾼다니까요. 그 생태계를. 바뀔 생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육도 바뀔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똑같은 교육을 받고 미친 듯이 근데 제가 그때 봤던 교육과 형식은 좀 달라진 듯이 보여요. 자기주도 학습이니 그게 뭐가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뭐가 그게 진로고? 그냥 옛날이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즉 이제 미래도 없어요. 망했어요 진짜.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교육받고 나면 앞으로 몇 년을 지배해요? 한 30년을 지배할 거잖아요. 망한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뭐가 바뀌어도 그 아이들이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까지 30년이 걸린다고요. 근데 지금 바꾸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제 망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경제체제가 계급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이건 한참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던 건데 금수저 은수저 나올 때부터 그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제 귀족 계급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귀족 계급이 있고 우리는 모른다. 그럼 우리 서민이어서 그래요. 다. 여기 근데 아마 나는 귀족인데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 귀족은 귀족끼리 노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귀족 계급이 존재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귀족 계급으로 들어가는 최소가 100억이. 최소가. 2, 30억은 중산층. 그렇게 돼야지 100세까지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게 제의 10년 전의 결론이었다고. 그리고 그걸 10년 동안 계속 관찰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발견 못했어요 아직까지. 하나 남은 거는 남북 통일이 하나 남아있고요. 그 정도가 하나 남아있고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의 예측의 범위를 떠나 있어요. 남북 통일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그때보다 더 좋아지는 조짐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2부에서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목해야 할 미래 산업에 대해 다룹니다. 8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 예정입니다.